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재고자산. 자,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8강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자,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아주 쉬운 문제인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정리하기 좋은 그런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외부 어떤 기출 문제 중에 일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은 회사의 5월 재고자산 입출고 내역이다. 자, 재고자산 입출고 내역을 기록하는 그런 장부를 우리가 상품 재고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입출고 내역이다. 자,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 자, 5월 말 기준 재고자산, 그러니까 기말 재고자산을 말하는 거죠. 기말이라기보다 월말 재고자산 금액과 그 5월 달의 매출원가는 얼마냐. 자,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고요. 자, 내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5월 1일 날 기초 재고가 있었고 수량 200개. 20개, 단가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5월 5일에 자, 매입을 했습니다. 수량을 20개를. 그리고 똑같이 기초재고와 같은 100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5월 10일에 판매를 했습니다. 20개를. 그리고 얼마에 판매했나? 150원 받고 판매했어요. 그죠? 자, 이때 이 단가는 이 150원은 판매 단가를 말합니다. 5월 20일에 자, 또 매입을 했습니다. 상품을 20개를. 그리고 130원에 이번에는 매입했습니다. 자, 5월 5일에 비해서 가격이 지금 올랐죠. 100원에서 130원으로. 5월 25일에 자, 매출했습니다. 20개를. 자, 200원 받고 팔았습니다. 5월 30일에 월말 재고. 기본적으로 지금 판매 가능 재고가 몇 개입니까? 기초 재고 20개에 매입한 거 40개. 그러니까 결국 총 60개죠. 60개에서 판매된 게 몇 개입니까? 40개니까 월말에 몇 개 남아있을까? 당연히 20개 남아있겠죠. 당연히 20개 남아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별다르게 어떤 감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문제에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 그대로 20개 남아있다. 자,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먼저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를 한번 봅시다. 자,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월말 재고. 자, 먼저 5월 10일에 보니까 20개를 판매했죠. 뭘 먼저 판매했을까? 자, 기초 재고를 먼저 팔았겠죠. 그죠? 이걸 먼저 팔았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제 이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5월 20일 날 또 20개를 또 매입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월 25일에 20개를 또 판매했어요. 자, 이번에는 또 이 20개는 뭘 판매했을까? 네, 요걸 5월 5일 날 매입분을 당연히 판매했겠죠. 그죠? 그럼 월말 재고는 뭐가 남아있을까요? 5월 20일 날 가장 최근에 매입한 5월 20일 매입 20개. 130원 주고 매입한 거. 이게 월말 재고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20개 곱하기 130원 하면 월말 재고는 2,600원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이제 어떻게 구합니까? 매출원가는 자, 기초 재고가 지금 2,000원입니다. 그죠? 20개 곱하기 100원이니까 기초 재고는 2,000원이고 자, 단기의 매입은 자, 2번 했습니다. 2번. 자, 100원, 130원, 20개씩. 그러면 여기 2,000원, 자, 밑에는 매입할 때 2,600원 들어갔죠. 그러면 총 단기에 매입한 것은 4,600원의 매입 원가가 들어갔습니다. 4,600원이 단기 매입액이에요. 그러니까 월말 재고가 2,600원이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겠다? 4,000원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자, 이 두 개가 지금 판매가 됐으니까 이 20개와 이 20개가 판매됐으니까 자, 이것도 원가는 하나에 100원짜리였죠. 자, 이것도 원가가 하나에 100원짜리였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2,000원 원가, 여기에 2,000원 원가가 판매가 되었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얼마가 된다? 4,000원 된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겠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자, 총평균법을 한번 봅시다. 총평균법. 총평균법은 자, 총평균 단가를 계산하죠. 총평균 단가를 계산한다. 총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단 한 번 기말에 계산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5월 말이 되어야 비로소 기초 재고가 몇 개가 있었고, 그리고 5월 달에 몇 개를 매입했고, 얼마 주고 매입했고 하는 것이 5월 말이 되어야 비로소 다 이제 확정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5월 달에 총 평균 단가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5월 말이 되어야 단 한 번 계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월말 재고는 당연히 20개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단가를 총 평균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아직 모르죠. 구해야 됩니다. 자, 총 평균 단가를 구해 보자. 먼저 2,000원 기초 재고 있었고, 그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거 처음에 100원 20개 매입해 있으니까 2,000원이고, 130원에 또 20개 매입해 있으니까 2,600원 해서 자, 판매 가능한 금액이 총 얼마냐면 6,600원이에요. 그죠? 판매 가능한 금액이 지금 6,600원이다. 자, 그 상태에서 자, 그럼 판매 가능했던 수량은 몇 개였나? 60개였죠. 기초 재고 20개. 다음에 20개 또 매입했고, 이게 기초 재고 20개였고, 이게 20개고, 다음에 2,600원. 이게 또 20개 매입한 거죠. 총 60개였습니다. 그죠? 따라서 나누기 60개 해주면, 자, 이걸 가지고 구한 총 평균 단가는 110원입니다. 110원. 자, 110원 하고 정수로 딱 들어집니다. 자, 기말 재고는 그러면 총 평균 단가 110원인데, 기말에 남아있는 수량이 몇 개? 20개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기말 재고는 2,200원이더라. 다음 매출원가는 자, 기초 재고가 2,000원 있었는데 단기에 매입한 것이 이게 단기 매입분이죠. 단기 매입한 것이 4,600원이 있었고, 더하고 기말 재고에 2,200원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빼주면 매출원가는 얼마가 된다? 4,400원이 된다. 하고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경우는 정수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총 평균 단가 110원인데 판매가 된 것이 지금 몇 개가 판매됐습니까? 40개가 판매가 됐잖아요. 그죠? 총 평균 단가, 단위당 원가가 110원인데 판매된 수량이 40개니까 그냥 곱하면 4,400원 하고 바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다 이겁니다. 정수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을 한번 봅시다. 자, 이동평균법은 우리가 선입선출법이나 자, 총평균법에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평균법은 이동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것인데 그 이동평균 단가는 매입할 때마다 계산해야죠. 매입할 때마다. 자, 매입할 때마다 이동평균 단가를 계산하고 그 계산된 이동평균 단가를 그 다음에 판매할 때 적용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한다. 자,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언제 매입했나? 기초재고 5월 1일 날 있었고 5월 5일에 매입을 했죠. 자, 1번. 자, 이 시점에 이제 이동평균 단가를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5월 5일 기준 이동평균 단가. 자, 지금 여기 기초재고가 2,000원만큼 있죠. 매입한 것이 100원 주고 매입했고 20개 매입했으니까 이게 또 2,000원만큼 매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00원 더하기 2,000원 했는데 자, 지금 현재 수량이 몇 개입니까? 40개다. 나누기 40개 하면 일단 5월 5일 기준의 평균 단가를 구해보면 100원입니다. 100원. 자, 이 경우는 뭐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산을 했지만 사실 계산할 필요도 없죠. 왜? 이거는 원가 자체가 이것도 100원이고 이것도 100원이 똑같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100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월 달에 이번에 자 5월 10일에 판매를 했습니다. 20개를.
자, 1번에서 이동 평균 단가 110원 계산했죠. 110원이 아니라 100원 하고 계산을 했고, 자, 계산을 하고 나서 5월 10일에 이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이 이동 평균 단가 100원을 가지고 뭘 계산을 해야 돼요? 매출 원가를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5월 10일 기준의 매출 원가는 자, 이동 평균 단가 100원인데 판매된 수량이 몇 개입니까? 20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됩니까? 2,000원이 돼요. 2,000원이 된다. 그러면 5월 10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재고는 얼마일까? 남아있는 재고는 얼마겠습니까? 지금 여기 2,000원, 2,000원, 다음에 2,000원 이렇게 남아있고 2,000원만큼이 팔렸기 때문에 그죠? 자, 2,000원, 2,000원, 기초재고 2,000원 있었고 매입한 거 2,000원 있었는데 2,000원만큼이 이제 팔렸죠. 매출원가로. 그러면 5월 10일 기준으로는 재고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2,000원의 재고가 남아 있는 상태. 자, 그 다음에 5월 20일 날 또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원의 재고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5월 20일에 매입을 또 했어요. 20개를 130원 주고 20개 곱하기 130원 하면 2,600원만큼을 지금 매입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자, 이동 평균 단가를 또 계산해야 되죠. 5월 20일 기준의 이동 평균 단가. 자, 2,000원 재고 남아 있고 그 다음에 2,600원만큼 매입을 했죠. 자, 그럼 수량은 지금 몇 개입니까? 자, 지금 남아있는 재고 수량이 20개 있었고 매입을 한 것이 20개고 그러면 지금 수량은 합계 10,0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00개 나누어서 자, 5월 20일 기준의 이동 평균 단가를 계산하면 자, 115원이 나옵니다. 115원이. 자, 그래서 3번에서 자, 115원의 이동 평균 단가를 이제 계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5원의 이동 평균 단가를 계산했고 5월 25일에 또 판매했죠. 자, 이동 평균 단가 115원 계산했는데 그 다음에 판매했으니까 이걸 적용을 해서 뭘 계산하라? 매출원가를 계산하라. 그죠? 5월 25일에 매출원가는 자, 115원 곱하기 몇 개 팔았어요? 20개 팔았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2,300원이 된다. 자, 그러면 5월 25일 기준으로 그럼 재고가 얼마 남아 있을까? 재고가 자, 아까 그 2,000원, 2,600원, 2,000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600원 있었는데 그 다음에 판매가 2,300원만큼 판매되어 버렸기 때문에 5월 25일 기준으로는 자, 2,300원만큼의 재고가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5월 25일 이후로는 다른 거래가 없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산된 이 재고 금액이 결과적으로는 5월 말에 월말 재고 금액이 된다 이겁니다. 월말 재고 금액이 된다. 자, 그럼 이제 5월의 매출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판매할 때마다 매출원가를 계속해서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반대로 총평균법은 실지재고조사법하고 병행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이다. 자,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자, 5월의 매출원가는 자, 처음 판매될 때 매출원가 2,000원, 그다음에 매출원가 2,300원이어서 5월의 총 매출원가는 4,300원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5월 말 기준의 재고는 자, 기초 재고가 2,000원 있었고요. 단기 매입이 4,600원이 있었는데 5월 달에 총 매출 원가가 4,300원이니까 이걸 빼주면 5월 말 기준에 월말 재고 2,300원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된 월말 재고 하고 아까 앞에서 그 최종적으로 계산한 그 재고 금액하고 같죠. 그래서 5월 25일 날 최종적으로 계산한 재고 2,300원하고 금액이 같다 이겁니다. 같다. 자, 이제 그 선입선출, 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의 그 흐름하고 계산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복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자, 이제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평가 손실 그리고 감모 손실이 같이 있을 때 그때의 그 여러 가지 흐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상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자, 상품 A와 B의 기초 재고액은 150만 원입니다. A하고 B를 이제 합친 기초 재고가 150만 원. 단기의 매입액이 2천만 원이에요. 자, 이것도 역시 A와 B를 합해서 단기 매입액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단기 매출 원가를 계산하시오. 단기 매출 원가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 기말 재고자산 평가 시에 종목별 저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 저가 기준을 적용해서 저가법을 통해서 평가 손실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죠. 있으며, 감모 손실 중에서 20%는 원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감모 손실, 총 감모 손실 중에 20%는 원가성이 있으니까 정상적인 감모 손실, 그래서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80%는 어떻게 하라? 나머지 80%는 원가성이 없다. 원가성이 없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로 처리하라.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자료를 한번 봅시다. 상품이 A하고 B가 있습니다. 자, 장부상으로 보면 A는 장부상으로 보면 재고가 지금 1000개 있어요. 장부상으로 1000개 있는데, 실제 창고에 가서 실사를 한 결과 실제 재고로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은 900개입니다. 자, 100개가 지금 모자라죠. 100개가 모자란 상태, 즉 감모 손실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는 원가성이 있으니까 정상적이고 나머지 80%는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A의 단위당 원가는 900원입니다. 자, A의 단위당 원가는 이것은 선입선출법이라든지 평균법이라든지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단위당 원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단위당 원가가 나왔다 하는 것은 이 문제에는 없습니다. 없고 단위당 원가 금액을 확정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다. 단위당 원가 900원. 그런데 단위당 판매 가격도 900원이네요. 그리고 단위당 추정 판매비가 100원 있네요. 그러면 단위당 판매 가격이 900원인데 추정 판매비가 100원이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NRV. 자, 이게 바로 시가가 되겠죠. 그러면 A의 시가는 결과적으로 얼마라는 겁니까? NRV. 900원에서 100원 빼면 800원이 NRV가 되겠네요. 시가겠네요. 자, A는 단위당 원가가 900원짜리인데 시가가 800원이래. 자, 시가가 원가보다 떨어졌네요. 당연히 A는 평가 손실이 있겠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B는 자, 장부상 재고는 900개인데 자, 실제 재고는 800개. 자, B도 역시 100개가 지금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당연히 B도 감모 손실이 있겠다. 그리고 그 중에 20%는 정상, 나머지 80%는 비정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B는 단위당 원가가 700원이었습니다. 700원인데 자, 판매가가 850원이고 추정 판매비는 50원이네요. 그러면 B의 NRV 시가를 알 수 있겠네요. 850원에서 50원을 빼면 자, B의 NRV도 800원이다. 근데 B는 원가 700원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가가 800원이잖아요. 원가하고 시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가가 더 높죠. 이거는 평가 손실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B는 평가 손실은 뭐다? 제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래서 평가 손실은 A만 있다. 그죠? 그리고 감모 손실은 A하고 B하고 다 있다. 100개씩 모자라네요. 자, 그렇게 문제를 보고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고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감모 손실, 평가 손실 하면서 계속 기록법으로
했을 때 계속 기록법으로 할 때에 처리하는 그 순서하고 실사법으로 할 때에 처리하는 그 순서, 그 흐름, 이것을 그림도 제가 보여드렸고요. 했는데, 자, 이런 식의 이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 실사법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간단합니다. 실사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간단하겠다. 자,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분계를 생각하면 실사법으로 하면 마지막에 뭐 기말 수정 분계도 해야 되고 하니 더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계산 문제, 이런 계산 문제는 실사법이 훨씬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실사법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하겠습니다. 자, 풀이 순서.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실제 그 재고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자, 기말 재고 금액 원가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왜? 이거는 실제 지금 실사법을 기준으로 할 거니까요. 자, 실사법을 기준으로 할 거니까 당연히 실사를 해본 결과 실제 재고 수량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기말 재고 금액 원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기말 재고는 원가가 한 개당 900원이고 실제 수량이 지금 900개 남아 있어요. 그럼 81만 원입니다. 그죠? 자, B는 자, 원가가 700원이고 실제 남아있는 수량이 800개. 그래서 56만 원이 실제 재고 금액입니다. 그러면 A하고 B를 합치면 실제 남아있는 재고 금액은 얼마냐? 137만 원이에요. 실제 남아있는 재고 금액, 원가는 137만 원이다. 몇 개를 기준으로 했어요? 실제 남아있는 수량 900개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말 재고 금액, 원가를 아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매출 원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기초 재고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죠. 그리고 단기 매입액이 자, 2천만 원이었어요.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산한 실사를 통해서 계산한 기말 재고 원가 금액 137만 원이에요. 빼주면 자, 실사법에 의했을 때 처음에 계산되는 매출원가 2,013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기초 재고가 150만 원 있었고 그 다음에 단기 매입이 2천만 원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모두 합친 판매 가능한 상품이 지금 얼마 있는 거냐? 150만 원과 2천만 원. 그래서 2,150만 원이 판매 가능 상품이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판매를 계속 했는데 매출 수익만 기록을 하고 원가는 기록을 전혀 안 한 상태. 그러다가 기말에 이제 실사를 했어요. 기말에 실사를 해보니 기말에 남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기말에 실제로 창고에 남아있더라. 그래서 기말 재고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 기말 재고 원가가 137만 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매 가능 상품 전체 2,150만 원이었는데 실사를 통해서 파악한 기말 재고의 원가가 137만 원이니까 그걸 빼주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다고 보는 겁니까? 판매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매출 원가가 되었다. 2,013만 원으로 매출 원가가 되었다라고 봤다 이 말입니다. 자, 이까지가 지금 앞에서 계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 그 다음 3번. 이 상태에서 자, 감모 손실 중에 원가성 없는 감모 손실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그 모든 기말의 실사 통해서 남아있는 재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판매되었다라고 보고 매출원가에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는 감모 손실이 있더라. 정상 감모 손실이 매출원가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비정상 감모 손실인데도 거기에 지금 매출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서 매출원가에서 빼내자 이 말입니다. 자, 지금 A의 감모 손실은 지금 원가가 900원짜리죠. 지금 몇 개 부족합니까? 100개 부족하죠. 그러면 A의 감모 손실은 9만 원입니다. 그죠? 자, B의 감모 손실의 원가가 얼마짜리입니까? 지금 원가 700원짜리죠. 그 다음에 부족한 수량인 100개입니다.
그럼 B의 감모 손실은 7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 A와 B의 감모 손실을 모두 합친 총 재고자산 감모 손실 금액은 16만 원입니다. 16만 원. 이게 이제 총 재고자산의 전체의 감모 손실인데, 자, 이 중에서 원가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얼마인 것이냐? 자, 문제에서 80%라고 했죠. 그래서 16만 원에 대해서 80%를 곱하면 자, 비정상적인 원가성 없는 감모 손실이 나오겠다. 자, 그 금액이 12만 8천 원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12만 8천 원은 원가성이 없는 감모 손실이기 때문에 이건 매출원가가 아니에요. 뭡니까? 이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매출원가가 아닌데 지금은 매출원가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빼내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원가를 계산합니다. 자, 지금 앞에서 매출원가 실사법을 통해서 계산한 매출원가가 지금 2013만 원인데 그 중에서 원가성 없는 감모 손실을 12만 8천 원 빼내면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가 얼마가 되는 거냐? 2천만 2천 원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림으로 볼게요. 지금 아까 봤던 상태가 지금 이 상태였습니다. 판매 가능 상품 2,150만 원 있는 상태에서 실제 실사를 통해서 길말 재고의 원가가 137만 원으로 파악이 돼서 그래서 2013만 원을 일단은 다 판매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판매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안에 비정상 감모 손실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비정상 감모 손실은 금액으로는 12만 8천 원인데 이거는 매출원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매출원가가 아닌데도 지금 매출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매출원가에서 빼내야 되죠. 자, 그러면 원래 매출원가가 2013만 원이었는데 비정상 감모 손실 요만큼을 이제 빼내고 나면 매출원가가 얼마가 되더라? 자, 2천만 2천 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이제 비정상 감모 손실 빼낸 만큼 줄었죠. 줄고 요만큼은 이제 영업의 비용으로 비정상 감모 손실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실제 기말 재고 137만 원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모 손실에 대한 처리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가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실제 기말 재고에 대한 평가 손실을 계산한다. 실제. 왜 실제 기말 재고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계산하는 것이냐? 평가는 실제 존재하는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다. 그래서 실제 기말 재고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계산해서 그 평가 손실을 매출원가에 가산시켜야 된다. 자, A는 자, 원가가 지금 800원짜리죠. 그리고 NRV는 원가는 900원짜리인데 NRV는 지금 800원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 봤죠. 자, 이게 NRV인데 자, NRV는 자, 최종 판매 가격에서 우리 판매비와 같은 비용을 뺀 부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호주머니에 남는 돈이니까 이게 NRV가 돼요. 800원입니다. 자, NRV 800원만큼 이 원가보다도 시가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실제 지금 수량, 남아있는 수량이 900개니까 A의 평가 손실은 9만 원입니다. 자, B는 자, NRV는 자, 800원인데, 그죠? 원가가 700원이니까 시가가 지금 원가보다 더 높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태다. 평가 손실이 당연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B는 평가 손실이 없고 A만 평가 손실이 있는데 그게 이제 9만 원인 겁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9만 원이 되고 이게 매출원가이기 때문에 매출원가에 앞에서 계산했던 매출원가에 가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매출원가 앞에서 2천만 2천 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거기다가 평가 손실 9만 원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매출원가는 얼마가 된다? 2,009만 2천 원이 된다. 2,009만 2천 원이 된다. 그죠? 자, 요걸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까지가 우리가 아까 봤던 그림입니다. 이까지가 봤던 그림인데, 자, 여기서 자, 이제는 감모 손실까지 다 이제 고려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실제로 남아있는 이 기말 재고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만큼이 지금 가격이 이만큼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기말 재고가 그냥 날아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평가 손실인데 그의 금액이 얼마냐? 9만 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말 재고에서 요만큼이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가 기준으로 기말 재고를 보면 원래 137만 원인데 요만큼 9만 원만큼이 떨어져 나가 버렸으니까 9만 원을 빼면 이제 저가 기준으로 실제 기말 재고가 이제 얼마 남아 있게 되는 거냐? 자, 128만 원이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실제 기말 재고 저가 기준으로는 128만 원 남아 있게 되고 매출 원가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만큼이 매출 원가가 또 증가하겠죠. 자, 2천만 2천 원이었는데 여기에 평가 손실 9만 원만큼이 또 매출 원가가 되기 때문에 자, 총 이제 매출 원가는 9만 2천 원이다. 자, 여기까지 계산했습니다. 자, 이런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습도 하고 정리도 하는 시간을 자, 가져봤습니다. 자, 이런 연습 문제 외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책이나 교재 그리고 각종 기출 문제 등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